16강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끝내도록 하는데 안 되면 다음 강의 하는데 가능하면 오늘 끝낼게요. 그냥. 그리고 책임보험은 실적으로 2차 문제에 가깝고 여기가 내용이 어렵죠. 그냥 우리는 1차잖아요. 1차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뭐고 전체적으로 뭐고 어떤 스타일로 나오냐 그것만 아시면 되고 이걸 깊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2차처럼 서술형 손해보험성, 재산, 소금보험성 이거 어떻게 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책임보험의 원리, 개념만 아셔야 되고 이 종류가 뭐 있나?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일단 책임보험이란 딱 보면 원래는 어떻게 해서 보험이라는 게 우리 이제 피보험자잖아요. 피보험자의 손해가 재산상의 손해나 뭐 다치면 나를 보호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나한테 보험금을 주는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아는 거. 그죠? 근데 책임보험은 뭐냐면 제3자 있잖아요. 제3자에게 얘가 잘못하는 거야. 응? 이해되시죠? 얘가 피보험자가 얘한테 뭘 잘못했을 때 얘 손해가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1억의 손해를 딱 때리는 거야. 때려서 1억의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얘한테 1억 주고 얘는 이렇게 1억을 받는다. 이게 책임보험이거든요. 원래 이제 상해는 안 돼요. 고의로 뭐 때리면 손해보험, 책임보험 안 되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아서 이렇게 준다. 그랬더니 어차피 1억이라는 돈을 얘 거잖아요. 야, 1억 줘 했는데 얘가 1억이 없어. 1억이 없어. 주고 나서 받아야 되는데 1억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1억이라는 돈은 어차피 얘한테 올 거니까 얘한테 직접 줘라. 직접 청구권. 되셨죠? 자, 이제 빨리 넘어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책임보험의 정의는 이거고, 그럼 본질은 뭐냐면, 손해보험성. 어차피 얘한테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잖아. 그럼 손해보험성이고, 재산보험이다. 특정 물건이나 뭐 손해 감소, 그런 걸 해주는 거다. 소극보험이다. 책임보험은 실적으로 내 특정 재산이 아니잖아요. 재산의 직접적인 발생하는 적극 손해 뭐예요? 내가 지금 당장 없어지는 거, 당장 뭘 주고 뭘 손해보는 게 적극 손해인데 책임보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재산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제3자. 쟤한테 하기 때문에 소극보험성이다. 그죠? 그러면 얘 기능은 뭐냐면 피보험자 보호다. 피해자 보호다. 똑같아. 피보험자 보호. 내가 때렸으니까 피보험자는 내 경제적인 손해가 감소하는 걸 보상해 주니까 나 보호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누구냐? 피해자를 구제 수단이다. 피해자 보호. 그러니까 피보험자도 보호, 피해자도 보호. 그렇죠? 이렇게. 특성은 이거 다 이해관계는 자수해가지고 뭐 신체나 뭐 재산에 했을 때 내가 보상해 주는 거다. 보험사고는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 발생한 시점에 담보 기준을 하고 있는데 배상보험에서 타인을 해가지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만 뒤에 나온다. 어차피 요거. 손해사고설, 청구사고설.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뭐냐? 보험사고가 뭐야? 보험금을 발생시키는 사고인데 그걸 어떤 걸 볼 거냐? 그래서 내가 얘를 때린 걸 보험사고로 하냐? 아니면 때려도 손해가 없잖아요. 청구했을 때 그때 보험사고로 보냐?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고의 개념은 손해사고설. 자, 그럼 보험사고를 어떻게 하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서 발생한 시점을 사고라는 보는 개념이다. 내가 뭘 때렸다. 그 시점. 시점이라는 건 여기 영어가 나오는데 우리 위험하고 똑같아요. 뭐냐면은 때린 순간 그것도 위험. 손해지만 때리는 과정, 손해 보는 과정, 천천히 오는 과정. 그거를 occurrence로 해요. occurrence. 이렇게 해서 위험도치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손해사고의 개념은 이렇게 보는 거고 언제 볼 거냐. 그래서 위험설이냐, 침해선이냐, 과정설이냐 참고만 하세요.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최초선이냐, 현실 발생한 정기간이냐.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 청구사고설. 실적으로 내가 때리고 행동해도 청구가 안 들어오면 손해가 아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청구사고서는 이렇게 피보험자가 청구. 나한테 들어온 시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비용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방어비용은 뭐냐면 청구 들어오면 어디 가 얘가? 법원 가겠죠. 법원에서 뚱뚱뚱 하기 전에 그걸 방어해라. 그래 방어비용이거든요. 그렇게. 왜냐? 이게 안 하면 실적으로 내가 손해를 1,000만 원 했는데 얘는 어떻게? 법원 가가지고 난 1억의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판사는 몰라. 그냥 1억?
야, 너 가해자 일로 와봐. 근데 가해자가 안 간다. 그럼 1억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걸 방어비용이에요. 책임 부담설, 채무 확정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피보험자를 누구냐? 배상 책임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에서 책임지는 자를 말하고 이런 것들. 피해자의 존재가 있어 가해자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피해자가 존재해야지. 피해자가 없으면 안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되고 무슨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 위법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법행위. 자, 그냥 모르겠습니다. 네, 뭔 소리인지 그러면 큰 저기만 보시면 돼. 어차피 2차니까 이거 하는데 2차 문제라서 좀 그래요. 이거를 한 10시간 강의해요. 10시간. 근데 지금 10분 만에 대단하게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해요. 분류해서 이렇게 있다. 집적 청구권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또 2차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 집적 청구권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책임근제 아니면 자동차 보험에서 얘 나오면 이쪽 나오고 이쪽이 나오면 이쪽 계속 매년 나오는 거예요. 집적 청구권 보험자 대위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만 알면 돼. 지금 의미만 알면 돼. 뭐냐? 우리 이제 보험자가 있어요. 보험자 있고 피보험자 있고 제3자 피해자, 제3자 피해자 있을 때 얘가 얘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집적 줘라. 이게 집적 청구권인데 그러면 이 집적 청구권이 어떤 걸 대신해서 하는 거냐? 얘는 불법행위니까 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천천히 설명해서 이렇게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아는데 손해배상 청구권도 모르고 불법행위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강의하는 저도 죄송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뭐냐 내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나한테 뭘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거를 그냥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하고 얘는 뭐냐면 내가 보험금을 들었잖아요. 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럼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사고 났으니까 돈을 줘. 보험금 청구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 피해자가 보험자한테 야, 돈 줘. 직접 돈 달라고 청구할 때 무슨 권리로? 이 권리냐, 이 권리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이게 유리하니까. 이래서 그렇대요. 그냥. 응? 그래서 이 권리는 누구다? 요 권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받는 거다. 되셨죠? 요 개념만. 그러면 청구권과 보험금 청구 법적 성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 손해배상 청구권은 배타성이 있고 강행성이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냥 야, 돈 줘. 그러면 보험자는 무조건 줘야 돼. 또 무조건 아니지만 피보험자한테 물어봐야지. 너 이런 사실이 있냐? 물어보지만 내가 돈 줘야 되고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배타적인 거. 다른 금액, 다른 청구권하고 겹쳤을 때 병행됐을 때 이거 먼저 할 때 얘가 배타라는 게 여기 배타라는 게 뭐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고 딴 애보단 내가 앞에 독특한 뭐라고 그래야 돼? 네. 먼저 우선순위.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 얘기예요, 그냥. 우선권이다. 얘가 그냥 먼저 해야 된다. 피보험자 위에 법적인 특정한 인정형을 걸리기 때문에 다름에 비해 우선권을 갖고 경험한 집적 청구권이다. 뭔 얘기냐면 자, 사고가 난 거야. 그러면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야, 보험금 줘. 보험금 청구권을 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보험자한테 야, 집적 청구권 할 수 있잖아. 둘이 경합이 돼. 그러면 누가 먼저다? 집적 청구권이 우선적으로 한다. 이게 배타성이에요,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독불장군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냥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네. 얘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권리 행사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피보험자한테는 해서 협조 의문 해가지고 통지해야 된다. 집적 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1차가 아니고 계약법에 이 얘기했어요. 우리 발생하고 청구 들어오고 소송 오세요. 소송에서 확정됐을 때 이때 다 통지 의무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뭘 하면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보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지 의무인데 요때만 하면 돼요. 그냥 요때만. 언제 얘기해? 언제? 나 이렇게 사고 났어요.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때만 얘기하면 돼요. 요때도 하지만 요때 안 했다고 페널티 받는 게 없다. 예. 계약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자, 협조 의무 이거요. 협조해야 되고 보험자 대위, 제3자의 보험자 대위. 그래서 취득한다. 준 만큼 취득한 제3자 인의 손해분을 지급하는 보험자 대위에서 한도 내에서 제3자의 보험계약자, 비보험자 권리를 취득한다. 오케이. 보험 한도. 아, 보상. 그러니까 직접 청구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뭘 생각하냐면 자동차 보험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보험 사고 나면 보험금 합의 누가 줘요? 피보험자 있잖아요. 가해자 운전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보험사고 상대하잖아요. 그게 직접 받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배상보험은 우선 가액하고, 자, 보상 한도는 이렇게 책임 기저하고, 한도 방법은 분할 보상, 이렇게 보고 초과 한도가 있다. 그래서 요거만, 자, 요거만. 자, 보상 한도에 할 때 분할 보상, 대물해가지고 요거 한 사고당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거고, 포괄담보는 그냥 각각 구분하는 줄 알고 한 번에 다 주는 거. 총보상하고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은 전액 지급한다. 한 사건당 얼마 이렇게 준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쫙. 너무 쉽게 강의하죠. 공제 금액 해가지고 이렇게 부담한다. 요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거 어디? 책임근제에서 마지막 문제 10점짜리로 나왔었어요. 이거 1차에서는 그냥 이게 있다. 공제고만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실적으로 공제라는 게 뭐예요? 공제. 응. 디덕터블 했었잖아. 우리 손해액이 나면 손해액 디덕터블의 공제를 빼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 어디까지 한도 보험 금액 있잖아. 보험 금액 이거 써야 되겠다.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액에서 어디까지 주냐면은 공제 빼고 얘는 어디 한도까지 준다? 보험 가입 금액까지 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 우리나라. 근데 미국, 영국, 미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얘는 손해액을 먼저 보험 가입 금액 안에서 계산하고 여기서 나온 걸 디덕터블을 그때 빼는 거예요. 아, 누가 유리해요? 자, 손해액이 1억이야. 손해가 1억 천이 났다. 디덕터블이 D다. D가 1천만 원이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천만 원이니까 1억을 받죠. 그러면 얘는 1억 천이니까 한도가 1억이니까 1억에서 다시 1천을 빼서 9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께 유리하다. 그 얘기예요. 2차. 2차. 자, 일반 배상 전문의. 일반 배책은 일배책.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 일반 사람인 거. 전문의들은 아까 의사나 변호사들,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일반 배책은 그냥 우리가 제3자한테 불법행위나 뭐 채물불이행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거고, 전문 배상 책임보험은 전문 지식, 전문 관련 직업 그런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비행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파트라고, 이것도 2차에서 나왔어요. 그냥 잘못된 행위, 그거를 배상 책임하는 거야. 내가 뭐 행위를 이렇게 해야 되는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미용사가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가끔 이제 귀 자르는 사람, 그런 것들. 하자 배상 책임은 뭐 전문직하고 하자가 엘리베이터 고칠 때 나사를 잘못했다. 뭐 건물 질 때 뭘 잘못했다. 그런 것들. 요새 많이 나오죠, 이거? 그래요. 임의배책과 의무배상. 그러니까 임의배상은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들기 싫으면 들어라. 얘는 꼭 해야 된다. 실적으로 그거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 5원 계속 얘기죠. 그거 비교하면 편해. 대인배상 5원이 의무보험이죠. 책임보험, 의무보험. 임의배상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2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근데 실적으로 들죠, 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변제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한다? 임의.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어차피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더 어렵게 해드릴게요. 의무배상하고 임의배상인데 이 의무배상에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2차 중에. 그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전문, 특수, 아니, 전문이 아니고 특수배상이하고 일배차, 화재 보험이 있어요. 걔네들 비교하는 거 맨날 나오거든요. 거기서 특별한 것들. 그리고 다중인이면 다중이용. 그러니까 우리 노래방이나 음식점 같은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러다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이제 다중인이요. 다중이용 업소 배상 책임인데 그런 애들 나중에 쭉 할 거예요. 걔네들 있다. 됐죠? 그냥 얘는 있다만 보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어려운 내용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요거는 아셔야 돼요. 뭐냐? 자 손해사고 기준과 배상 청구. 자 보험이 보험 기간 이렇게 했는데 보험이 사고가 언제 나오냐? 보험 기간 안에 사고 나면 다 보상을 해주겠다. 보험금을 주겠다. 요때 사고 나면 청구를 이때에도 주겠다. 아니 어디 갔어? 요거 됐죠? 아 이해되죠? 보험기간에 당연히 사고 나면 주죠. 그게 청구를 보험기간 말고 딴 데 넘어도 보험기간 밖에도 주겠다. 이게 손해사고 기준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 아니야. 사고가 어떤 하든 청구를 이 안에 해야 돼. 청구를 이 안에 해야 돼. 문제는 뭐냐면 왜냐 그러면 이때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고 난 건 알아. 내가 보험자예요. 사고 난 거 알아. 그래서 1억, 10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 청구를 해야지 이거 떨고 해야 되는데 얘가 청구를 안 들으면 이걸 계속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심적 부담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험료 계산할 때 이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얘는 사고 난 거 알면 다행인데 사고 난 걸 몰라. IBNR이라고 좀 이따 나오는데 요거는 얘기를 해야 돼. 왜냐? 우리는 1차니까 1차 어법에서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1차는 똑같은 1차니까. 2차 얘기는 빨리 넘어가지만 1차는 자 이제 발생한 거야. 발생. 보험사고가 발생했네요. 보험사고 띵 났어. 보험사고 났어. 여기로 한번 가보자. 여기로. 발생. 오케이. 발생했어. 그럼 보고한 게 있죠. 나 발생했어. 돈 줘. 그랬죠. 발생 보고가 있고 얘는 미보고.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나 사고 났어. 청구해서 손해사정을 하죠. 그러니까 정산하죠. 얼마 정도 나오냐. 손해사정. 손해사정을 안 한 게 있죠. 뭐냐? 청구 들어왔어. 알았어. 나중에 줄게. 그거랑 들어왔네. 계산하고 있는 거. 근데 손해사정 했는데 지급을 한 게 있고 돈을 준 게 있고 지급을 안 한 게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사고 났네요. 사고 났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계산한 게 있고 안 계산한 거. 계산해도 지급한 거 있고 안 지급한 거 있죠. 문제는 뭐냐면 얘는 뭐예요? 얘는 보험회사가 대충 얼마 나오는지 알잖아. 청구했으니까 손해사정 안 해도 대충 이 정도 나오겠지. 예측이 돼요. 근데 얘는 사고 분명히 1년 지나면 이 정도 나오는데 청구를 안 한 거야. 이쯤 사고 나지 않을까? 얘는 예측이 돼요? 안 돼요? 예측이 안 돼. 그래서 임의적으로 내가 추산을 하는 거야. 이 정도 나겠다. 근데 만약에 이게 추산을 이만큼 하면은 손해율이 커지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해? 내년에 보험료를 많이 걷어야 되겠죠.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근데 얘를 작게 하면 이익이 났네.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를 조금 걷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얘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얘가 뭐냐? IBNR 발생하지만 버트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청구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그 내용이에요. 이 문제예요. 그렇죠? 사고가 이게 났대. 근데 청구가 안 돼. 몰라. 그럼 얘는 청구 기준은 어차피 보험 기간만 지나면 청구 안 들으면 땡. 안 줄 거야. 근데 사고 기준은 사고가 이때만 나면 언제든 청구하면 준다. 원래 3년이지만 그냥 제축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면 손해사고 기준은 발생에 담보하에서 보험주권의 대부분 이런 게 있는데 보험기간 종료 후에 보험자 손해에 있어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보험기간이 끝나도 소멸되지 않는 거.
배상 청구 기준은 청구 기준은 담보 기준을 피해자가 처음으로 배상해가지고 시점해가지고 이렇게 요때 청구해라. 보험기간 끝나면 끝. 근데 대신에 사고가 언제 나도 상관없대. 근데 요것도 이제 있어요. 자, 문제점 뭐예요, 그러면? 사고 날짜가 불명확해. 언제 사고 났는지 몰라. 나 이때 사고 났는데, 보험기간 이때인데 증명해야 되잖아. 두 번째, 현실성 결연. 한도애가 현실성 결연하고 산정,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IBNR. 발생을 했는데 아직 리포트 되지 않았어. IBNR. 지금 조그맣게 한 거, 그거. 그러니까 요율이라는 게 뭐야? 보험료를 얼마 거둘 거야. 요율이 세면은 그걸 많이 걷고 작으면 적게 거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불합리가. 얘는 뭐예요? 어차피 청구 들어온 거 딱 있잖아. 얼마 손해 있네? 딱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탁탁탁 해가지고 얼마 딱 나오는데 얘는 얘 때문에 요 정도. 되셨죠? 이렇게. 이건 중요해요. 여기도 뭐 현실성이 결여됐다. 왜? 잘 봐요. 이때 사고 났어. 1억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후에 보상을 10년 예를 들어 10년 후에 청구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10년. 그러면 이때 1억하고 10년 또 어렵다. 10년에 1억이 아니 1억이 똑같아요? 감가상각 들어봤어요? 중간이자 공제라고? 지금 1억과 10년 후에 1억이 틀리잖아. 그죠? 지금 1억 받으면 지금 자동차 하나를 사는데 10년 있다가 1억을 받으면 자전거뿐이 못 사요. 되시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차. 그냥 지금은 앞에 세 가지 있잖아요. 그거만 알고 얘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 소급담보 일자는 뭐냐면 소급하고 얘는 자, 이때 청구하면 된다면요. 사고 언제 나도 상관없다면요. 근데 얘 언제까지 잡아줄 거야? 사고 난 다음에 하면은 웃기잖아요. 10년 전에 사고 난 거 지금 보험 들어서 배상 청구하니까 돈 주세요. 줘야 되거든. 근데 그걸 기간을 정한 거야. 소급일자는 이 기간을 정한 거야. 그래서 배상 청구 중에서 원칙적으로 손해일자 관계없이 보험기준을 통과하는 오케이. 이전에 상호 정보에 따른 위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준은 정보 기준은 발생일자 보고 기간에 특정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 소급일자는 그냥 요때부터 요때까지. 그러니까 보험기간 이거면은 요때 사고 난 것만 해줄게. 이거고 보고 연장은 뭐냐면 자 이때 청구하면 되지. 근데 청구라는 게 사고 나서 얼마 해서 청구하면 되는데 바로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계산하고 있는 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때 사고 났는데 바로 다음 날이 끝나는 날이야. 그래서 그래서 나 좀 연기를 해줘. 요때 청구할게. 어느 정도 기간을 줘. 됐죠? 요것들. 기초, 초과, 포괄이다. 자, 기초는 우리 처음에 요만큼. 사고 요 정도 해줄게. 초과는 이거 넘는 거 내가 해줄게. 포괄은 이 안에 있는 거 다 해줄게.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기초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리스크 축분이 되면 이미 가입돼요. 요 기본적인 거, 작은 거. 이거를 넘는 거를 초과하는 거. 이게 초과. 포괄은 한도 안 하고 담보되지 않는 이걸 다 해주는 거. 되시죠? 포괄. 이거 원래 엄브렐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산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포괄은 기초배상 보완하는 기점이고 기초배상 책임은 기능하고 비담보 담보까지 한다.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기초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1억짜리인데 1억짜리. 근데 만약에 얘는 이 한도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한도가 끝나. 첫 번째 사고에 뭐 1억 났어. 그러면 얘 1억 주고 두 번째 사고에 3억 났어. 그럼 원래는 얘 먼저 처리하고 포괄로 와. 초과 갔다가 포괄로 오지 마. 그러니까 포괄로 와야 되는데 들렸다가 한도가 끝나면 바로 포괄이 기초배상 책임 기능을 한다. 바로 얘가 1억 보라도 2억. 그냥 3억 다 주잖아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냥 이렇게 느낌만 하시면 돼요. 그냥 느낌만 하시면 됩니다. DIC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초에서 얼마를 줘요? 그러니까 넘는 걸 초과해서 주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얘 기초에서 뭘 잘못했어? 면책을 한 거야. 면책. 부분적으로 면책을 한 거예요. 요게 원래 3억인데 면책해서 2억만 받아요. 총 5억의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면 얘 원래 3억이니까 3억 받고 2억을 해야 되는데 이해되죠? 근데 얘가 뭘 잘못한 거야. 면책사항에 걸려서 부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3억 받아야 되는데 면책해서 2억만 받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3억을 받아야 되는데 3억이 아니고 얘는 2억만 준단 말이야. 어차피 3억까지는 넘는 거 내가 줘야 되잖아. 난 2억만 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 조항을 하면 요거까지 포함해서 다 준다. 그럼 여기 3억 다 받는다. 오케이. 계약상 가중 책임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전가 책임, 법적 책임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타 책임 보험이니까 노폴트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냥 내가 잘못하면 그냥 다 줄게. 제도나 책임자 확정되지 않고 어떤 행위 손실이 발생하든 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다. 그냥 야 네가 잘해서 못하든 일단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해주겠다. 그 내용이다. 단일 책임주가 교차 책임주기로 한다. 단일은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해주고 교차는 너랑 나랑 같이. 그래서 요거 산정하는 거 어디 갔어? 이거. 자, A하고 B가 있는데 얘는 얘한테 100만 원 줄 거 있고 얘는 200만 원 줄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일 책임은 얘 100만 원 줘. 넌 200만 원 줘. 교차 책임은 언제냐면 그냥 빼고 주자. 100만 원 줄 거 있고 200만 원 줄 건 내가 얘한테 100만 원만 주면 되잖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만약에 과실이 20%에 얼마다. 얘는 과실이 얼마에 했다. 이때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 나중에 문제 풀면 돼요. 기출됐었어요. 옛날에 한 번 나왔었어요. 되시죠? 이렇게 빨리 그냥 끝내죠. 요거까지 하고 요거는 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지금 배상책임보험 쭉 했잖아요. 배상책임보험이 책임근제 했잖아요. 20시간? 그거를 지금 다 한 거예요. 근데 가끔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와요. 시험 문제 나와서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 어떻게? 아니 1시간 만에 어떻게 끝내요? 30분 만에 끝냈는데 지금. 그죠?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개념만 잡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책임보험이 뭐고 손해배상 기준, 손해보험 사고 기준이 뭐고 배상 청구 기준이 뭐고 그 개념만 아시면 되고 얘는 뭐가 있다, 뭐 소급일자, 연장이 있다, 사고 그런 것만 있다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과실도 단일, 나 혼자 하는 게 있고 교차, 너랑 나랑 빼고 이렇게 주죠. 됐죠?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 정도 하셨어요. 이제 손해사정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뭘 하냐 해서 나오는데 어법하고 많이 거의 똑같죠? 어법하고 똑같아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저희가 손해사정 한대. 이 정도는 알고 시험 보러 가야 되잖아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거. 어법에선 나오고 어법에선 꼭 한 문제 나와요. 계리사하고 손사 문제 꼭 나오는데 우리는 안 나와. 이쪽에서. 그냥 뭐 하는 사람인가를 봐야 되니까. 자, 우리는 손해액과 보험금 산정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조사하고 검정하는 거야. 사정이라는 게 조사하고 검정하는 걸 해서 손해사정. 조사하고 검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보험 조사는 요 내용하고 손해 내용이나 현장, 뭐 보험금 산정 이런 거 협의하고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 이거 대위 구상 이런 것도 하는 거고 우리의 업무는 뭐 이거 하는 거죠. 뭐 보험금 접수, 사고, 원인, 조사, 보험량가 이게 맞냐, 법이 맞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손해액 평가하고 손해액을 해가지고 보상이 청구가 들어오면 이게 맞나 하고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고용이라고 그러죠. 그냥 종송 고용 손사가 있고 독립 손사가 있고 독립이 있는 고용. 그러니까 종속, 고용. 보험회사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고용 손사고 독립 손사는 이제 나와서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하는 거. 요때 이제 손해액을 산정하는 건 우리가 독립 손사하고 고용 손사는 평가해야죠. 왜? 얘가 청구하면 이게 맞나 안 맞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다. 서베이. 그래서 그 서베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들어보셨나요? 서베이. 우리 보험금 청구하면 누가 나와요. 걔네들을 서베이라고 그래요. 얘네들 고용돼서 나오는 애들. 그러다 어드저스트.
그래서 우리 이제 명함 파면은 클레임 어드저스트 아니면 로스 어드저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 저스터제터 이하를 붙여야 돼. 우리 손사 영어 닉네임이 그런 건데 이제 검정한다 이거죠. 조사 검정한다. 그래서 검정은 뭐냐? 이거다. 초동 조사해가지고 확인하고 본거 유무하고 사고하고. 그러면 정산은 어떤 건데? 정산. 자. 협정사고 발생 시 가액을 차이 여부를 판정하고 뭐 미평가 보험회가 평가하고 재물보험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다 배웠죠? 일부보험, 타보험 조항 해가지고 이게 맞냐? 그러니까 보험금 들어오면 우리가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일부보험이 이렇게 하고 뭐 추가보험이냐? 중복보험이냐? 다 찾아서 뭐 중복보험이면 비례해서 부용 이런 거 우리가 배웠던 거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업무는 요거다. 그래서 총 보시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분을 보면 우리가 재물이 있고 재물 손사가 있고 신체 손사가 있고 차량 손사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1종, 2종, 3종, 4종에서 이렇게 쭉 나눠서 했네. 근데 그걸 다 없애고 어떻게 했냐? 재물은 얘가 다 하고 사람 다친 거, 신체 뭐 잘못한 거 얘가 하고 차량은 얘가 하고 그 재물은 차량 빼고 모든 재물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얘네들이 많이 하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 됐죠? 우리가 금지행위는 이거다. 금지행위 하면 하고 요거는 좀 윤리 시간이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나는 사람 손해사정하거나 보험사 편애하고 숨기고 막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체 손해사정사는 보조인을 들 수 있어요. 5명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뭘 하냐면 우리가 현장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보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실적으로 좀 그래요. 좀 걔네들이 우리 업무를 많이 해요. 자기가 손해사정이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명함에 보면은 뭐 어디 이제 이름 있잖아요. 무슨 손해사정. PK 손해사정에서 누구 박과냥 해놓고 옆에 신체 손해사정사 이건 진짜 손해사정사고 여기 뭐 이사, 뭐 과장, 실장 이러면은 보조인이에요. 보조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5명을 들 수 있고 얘는 뭐냐? 뭐 1차 시험 합격하고 어디 뭐 경력이 뭐 2년 이상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보조인 자격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이런 거 한다. 네, 저 참고만 하시면 돼. 되시죠? 그러니까 끝이네.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오늘이 이제 끝났는데 이제 끝나고 뭐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OX 문제를 할 거예요. OX 문제 하면서 지금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문제화할 거예요. 문제화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OX도 기출문제 따로 있어요. 다 OX도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기출문제 다시 풀고 예상문제 풀고 그러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배운 거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책임보험이 좀 어려운 게 있었구나. 골치 아픈 게 있었구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은. 나중에 책임보험, 책임근제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들어갔을 때 이거 배운 게 아니고 들어본 것 같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은 전체적인 거 지금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